대변인실과 우리 언론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제주도가 이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신청을 해놔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거라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려운데 우리 도민분들이라든가 우리 뭐 취재하시는 언론인분들도 당연히 좀 쉽게 다가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큰 틀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저희 이제 과장님이랑 우리 각 분야별로 그 에너지원을 담당하는 사무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오늘 궁금한 거는 최대한 좀 해소하는 걸로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특화 지역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용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력의 생산 양 그런 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와트 하면 쉽게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설비를 갖추게 되면 설비의 용량, 전력을 생산할 수 용량으로 보시면 되겠고, 와트 아워, 와트 시는 그 설비를 통해서 일정 시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의 총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는 와트, 킬로와트, 메가와트, 기가와트 이제 1000 단위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1기가와트 하게 되면 1000메가와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력 계통, 이제 흔히 그리드라고 하죠. 그리드.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발전, 송전, 변전, 대전 이렇게 그리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전은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발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우리 보면 흔히 송전탑, 철탑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송전단이고, 그 송전탑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전주, 그게 이제 배전단입니다. 배전. 그 다음에 그 전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용가로 가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PP, 이거는 이제 원어로 풀면 발음은 좋지 않지만 대충 이해해 주십시오.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통합 가상 발전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 어떤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가상 발전소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거를 통합 발전소라고 합니다. 이 통합 발전소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분산 자원들이 있습니다. 뭐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분산 자원들을 또 유연성 자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 전체적으로 관제하면서 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최대로 모을 수 있는 양이 100메가와트까지 모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0메가와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는 한림 해상 풍력 단지가 100메가와트입니다. 그 규모로 VPP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우리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전력계통에서 결합해서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장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V2G, 이거는 Vehicle to Grid. 이제 전기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배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하면 되냐면 V2G가 있으면 이 여기가 2잖아요. 1 V1G 이거는 그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스마트 차징.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단방향 충전입니다. 전기를 받고 거기에서 저 전기차를 구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V2G는 양방향이죠. 양방향.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그 V2G가 가능한 차량은 EV9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9 이게 이제 전기차 충방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 뒤에 가서 저희가 이제 VP 플러스 V2G 모델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전기가 쌀 때 이 전기차에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쌀 때에 그 그리드에 연결해서 대파는 이러한 걸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2G 이거는 파워 투 가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제주도에서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잉여 전력을 활용을 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생산 저장, 또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결국에 우리가 수소차 있죠, 수소차, 뭐 넥소 같은 수소차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소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풀 네이밍은 수소 전기차입니다. 이런 P2G 같은 용어로 설명하면 FCEV 앞에 이제 퓨얼셀 EV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엔 그것도 이제 전기로 이제 간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P2H 이거는 이제 파워 투 힛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술인데 전기 보일러 그리고 히트 펌프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하나 필요한 게 축열조 열을 저장하는 그 축열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해 가지고 이게 그 냉난방에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도내에 그 발전 시설과 관련된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제주도 전역에 우리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뭐 동부 지역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제주도의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 제주시 동부권 서부권 얘기하게 되면 동부 지역이 좀 서부 지역에 비해서 그 발전의 속도가 좀 더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동부 지역이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전체로 보면 중앙급전 발전소가 이제 화력 발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삼양, 한림, 화순. 그 다음에 이제 변전소와 변환소. 이게 변전소가 11, 변환소가 3개 있는데 변전소와 변환소가 좀 기능이 좀 틀립니다. 변전소는 그 전압을 관리해 주는 게 변전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환소는 전류, 직류를 교류로 바꾸거나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환소입니다. 변환소가 3개 있는데 이 3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연계선을 3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1, 2, 3. 1은 이제 해남, 2는 진도, 3은 완도에까지 연결하는 연계선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HVDC라고 말했습니다. 고속 직류로 전류가 옵니다. 그러면 이 변환소를 통해서 교류로 전환해가지고 이 송배전망을 거쳐서 수용가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수용가에서 보면 가정에서는 220V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교류 연결이거든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그래서 풍력 발전은 25개소가 있는데 419메가 정도 갇혀 있고 태양광 발전은 1689개소가 있는데 615메가 정도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이거는 지금 개통에 물려 있는 거고 개통에 물려 있지 않은 그 자가용 태양광이 있습니다. 자가용 태양광 집에 이제 뭐
집에 이제 그 자기네가 쓰기 위해서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개통에 물려 있지 않고 직접 집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제주도에 한 2만 개소가 있고요. 2만 개소가 있고 그 총 설비 용량을 합치면 78메가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분산 에너지 중에도 수요 혁신 모델 중에 P2H를 하기에 좀 적합한 그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 이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하나만 살펴봤고 현재 제주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작년 말 그 잠정 기준으로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19.2%, 2023년도에 18.3%,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20%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 전국 평균을 보면 9.67%, 그리고 이제 OECD 국가가 34%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이제 저희 탄소 중립 발표한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4월 14일 날 일시적 아리백을 달성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좀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고 맞추시는 분한테 에너지에 도움이 되는 수정의 뭔가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알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100%, 요거를 하는 그 몇 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혹시 이 아리백을 하는 수단 중에 아무거라도 아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서 맞추면 제가 뭐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리백을 이행하는 수단,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맞히면 제가 뭔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발전. 오케이. 우리 저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제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녹색 프리미엄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전이 재생에너지를 구매를 하는데 우리 일반 아리백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 녹색 프리미엄 제도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아리백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일반 전기요금보다 조금 비쌉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PPA, 재생에너지 사업자하고 직접 거래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REC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기준, 그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제주도가 에너지 정책을 지금 과감하게 이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2006년도에 저 당시에는 1년 계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HVDC가 고장이 나가지고 10시 36분부터 13시까지 제주도 전역 25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한 상황이 있었고, 2015년에는 파리 기후 협정 거기에 이제 COP21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좀 유지를 하자. 가급적이면 1.5도씨 이내로 좀 억제하자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고, 지금 이제 195개 국가가 공식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좀 인상 깊게 좀 들은 말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구 온난화. 뭐 이제 에너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어 안 되는 영어 좀 단어 쓰면 이제 어스 워밍 그 얘기를 썼는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갔고 지구가 끓고 있다. 보일링 어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우리는
지금 당장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메시지를 준 것처럼 굉장히 이제 우리의 운명이 좀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주의 전력 정책의 핵심은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현재 자립률이 저희가 78%입니다. 이거를 완전한 전력 자립을 이루고 탄소 중립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그 다양한 기업들이 좋은 모델로 여기에서 그 사업화를 하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국내외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이러한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간의 과정을 보면 CFI 2030이 2012년도에 발표가 됐고 에너지 대전 로드맵은 2023년에 그리고 탄소 중립 비전은 지난해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외우셨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7기가 비율 70%, 그린수도 6만 톤,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기재 발전을 이제 혼소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그린수도 전소 발전으로 하는 게 목표고 2035년에 온실가스 배출 한번 이거 문제 내볼까요? 2035년에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근접하면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산한 거로는 2035년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543만 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 이 갭이 한 70만 톤 정도 되는데 그 70만 톤은 우리가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든가 우리 탄소 저감 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70만 톤을 저감 내지는 상쇄를 하고 이 에너지 대전을 통해서 나머지 474만 톤을 상쇄를 하게 되면 2035년에 넷제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재생에너지만 늘리면 우리가 모든 게 해결될까요? 뭐 그렇게 되면 뒤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제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에 대한 그 창의적인 솔루션이 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이제 문제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커테일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력 제한. 2023년에 117번이 이제 풍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51회로 좀 줄어들었고요. 태양광인 경우에는 64회에서 지난해 이제 32회, 이 거의 다 전반기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통관리 지역으로 도내의 모든 변전소 16개. 아까 이제 통계 보면 통계하고 좀 안 맞을 겁니다. 여기에 변전소 16개는 발전소에 3개, 그리고 변전소 11, 그리고 이제 변환소가 3개인데 이때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때 당시에는 그 3년계에서 변환소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16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전기와 관련해서 뭐 전기는 공급하고 수요가 일치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어느 게 안 맞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정전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발전소에서 송전선으로 갈 때는 154kV, 제주도에는 154하고 22.9kV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런 그 전압 형태로 와서 결국 수요처로 갈 때는 220V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하고 수요가 맞지 않을 때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출력 제한과 대규모 정전 그리고 이제 개통이 포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까? 결국엔 그 지금 우리가 공급 대비 수요가 모자라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증대를 하면서 이제 공급을 조절하는 방안인데 거기에는 유연성 자원, 뭐 ESS라든가
EV 이러한 유연성 자원의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의 실시간 전력 시장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정전이 있었는데, 유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슈퍼그리드로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스페인에 관련된 후속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결국에 재생에너지 자체는 가장 큰 문제점이 경직성, 가널성, 안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가 유연성 자원을 잘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한 거에 좀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러한 거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2023년도에 제정돼서 작년 6월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전기를 보게 되면 전기하면 생각나는 게 한전입니다. 한전. 중앙집중 한전 독점주의지 않습니까? 한전 독점. 이제 중앙 집중형인데, 이거는 한 군데에서 우리 발전소 거기서 만들고 쓰는 곳은 좀 다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이제 호남권 이쪽에서 지방에서 뭐 재생에너지랑 이런 발전을 좀 많이 하고, 수도권에서 대규모 소비가 이루어지는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인데, 이제 분산형으로 되게 되면 이런 것처럼 각 지역에 뭐 제주도를 포함해서 각 지역에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생산하는 곳, 소비하는 곳. 그러니까 제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제주에서 소비하고, 또 호남에서 전력을 소비하고 호남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러한 분산형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그러면 분산에너지란 뭐냐? 이게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나온 정의입니다.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 저장, 소비하는 체제를 갖춘 에너지. 여기에서 분산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는 자가용 전기 설비, 그리고 이제 40메가와트 이하의 발전 설비, 그리고 이제 500메가와트 이하의 집단 에너지 설비, 이런 게 이제 분산에너지 범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범위는 지금 제주도가 당초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해서 진행이 될 때는 3천만 평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제주는 전역으로 풀어놨습니다. 제주 전역을 이번에 도전하는 것도 제주 전체를 분산에너지 특화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는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수요 자원, 공급 자원 유치하는 것, 그리고 신산업 활성화, 이 3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에너지를 좀 지역 단위에서 생산도 하고 좀 소비를 하는 걸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리고 지금 이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역 간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 이거에 대해서 민원도망토에서 건설하는 기간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거리 송전, 이러한 문제점을 좀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분산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고, 결국에 뭐 이런 게 되게 되면 뭐 지역 단위로 에너지가 이제 각각 분산해서 시스템이 좀 갖춰지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화 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뭐 아까 제가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 지정의 유형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말씀, 아까 3가지에 대해서 조금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공급 자원을 유치하는 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급 자원을 유치하는 형은 수요는 많이 있는데 공급이 안 따라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 이런 경우에는 공급 자원, 발전소 같은 걸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로 전력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 저 반대로 얘기했군요. 그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에 있는 그 수요 유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수요 유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이러한 수요를 유치해야 되는 거고 아까 이제 그 공급이 뒤따라주지 않는데 여기에는 이제 발전소 같은 걸 유치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제주도가 하는 거는 신산업 활성화형입니다. 이거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자원들을 좀 모아서 이제 ICT 첨단 기술과 연계해서 새로운 산업과 연계되는 이러한 유형인데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 하이브리드형으로 전력 공급 플러스 신산업, 그다음에 수요 유치 플러스 신산업 요거렇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 한번 지정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매년 그 운영 성과 보고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되고 그 평가 결과를 받고 이제 개선 조치하거나 이런 시태를 수시로 이제 점검하면서 규제 특례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게 됩니다. 예, 이제 지금 VPP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왜 VPP를 해야 되냐면 VPP는 신축성과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의 활용성의 증가라든가 에너지의 효율성,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 이러한 문제에서 그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VPP를 하는 거고, VPP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00메가까지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0메가까지 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주도의 전력 시장이 운영돼서 뭐 하루전 시장이라든가 실시간 시장 해가지고 그 재생에너지 입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이 VPP가 모은 자원을 가지고 VPP가 그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중앙 급전화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급전 지시를 받게 됩니다. 뭐 어느 만큼 더 발전해라, 어느 만큼 줄여라, 이러한 좀 그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전력 시장이 뭐냐? 전력 시장 제주도에서 그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주도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그 변동성을 완화를 하고 그 우리 화석 기반의 그런 기재 발전처럼 동등한 역할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력 그 교통 환경 가격이라고 S&P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참여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S&P를 결정할 때 보면 우리가 100메가의 오늘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뭐 10메가 낙찰, 20메가 낙찰, 30메가 낙찰해서 마지막에 100메가 채울 때까지 그 낙찰이 뒤로 갈수록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100메가를 채울 때 낙찰된 가격이 그때의 S&P가 되는 겁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입찰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시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종전에는 하루 전에 이제 그 입찰 단위로 입찰을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은 하루 전 시장하고 당일 실시간 시장으로 해서 15분 단위로 입찰해가지고 그 두 개를 다 합쳐서 이제 이중 경산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비력 시장은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전력이 100이 필요하면 우리가 항상 그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커버할 수 있는 우리 예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한 20% 후반대에서 한 30%대까지 그 예비력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 그 예비력 시장에도 참여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그 전력이 낮는데 예비력 시장은 우리 이 실시간 시장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S&P는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 안 하는 것보다는 발전한 게 자기한테 이제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할 수도 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 정산하는 구조를 보면 그 S&P와 부가정산금, 용량정산금,
임밸런스 페널티. 여기 뭐 그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임밸런스 페널티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자기가 하루 전에 50메가와트를 발전 계획을 냈습니다. 냈는데 당일 내일 보니까 60메가로 과발전하거나 40메가로 저발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임밸런스 페널티를 부여하는데, 결국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실시간 시장이 열리면서 자기가 50을 발전하겠다고 냈는데 60을 발전하게 되면 그 10을 이 시장에서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40에서 10을 적게 발전한 거는 이 시장에서 10을 더 자기가 구매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P 제가 설명을 드렸고, 부가정상금, 뭐 읽어보시면 되고, 용량정상금,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범사업 운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제 평가와 시사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도 급전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그 신뢰도가 뭐 가능성 문제 때문에 이게 그 중앙 급전시장으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급전자원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지난해에 6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를 분석하면 이제 그 하기 전에 S&P가 157원, 그리고 이제 현재는 하루 전 139원, 실시간 그 정도의 형성이 되고, 단가를 정산해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S&P 외에 부가정상금이나 용량정상금, 그 다음에 이제 임벌런스 페널티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정산을 받게 되면 150원이 킬로와트아워당 정산을 받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좀 이해가 가시겠죠. 예. 지금부터는 그 우리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모델입니다. 저희가 잡은 모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모델은 VPP 플러스 ESS의 결합 모델입니다. 이거는 그 아까 ESS가 전력을 저장하고 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보면 이제 그 집합장은 최소는 1메가, 최대는 100메가까지 붙어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전기를 기본적인 모델은 그렇습니다. 전기를 뭐 남거나 쌀 때 우리 ESS에 잘 저장을 했다가 이제 피크 때 이거를 방전해서 그 차액을 실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베스하고 ESS가 있는데, 이거 베스 그 배터리 ESS 이거는 주로 이제 송전단에 주로 물리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 ESS는 주로 이제 배전단에 물려서 그 전력에 그 이제 모자랄 때, 피크 때 방전하고 이러한 역할도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개통의 주파수가 이제 60Hz로 일정을 해줘야 전력의 품질이라든가 로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역할도 이제 같이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VPP 플러스 V2G 모델입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도 제가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의 그 모델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쌀 때 차에다가 충전을 했다가 전기요금이 비쌀 때 이제 방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도의 대한민국 요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계시별 요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봄과 가을, 그다음에 여름과 겨울, 그다음에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제 피크 부하, 최대 부하, 중부하, 경부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상계 거래인데 이게 지금 뭐 가장 많이 활용할 게 아마 요거 온사이트 우리 집에서 방전하는 모델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가정용 전력을 보면 보통 이제 3kW 계약 전력을 쓰는데 이제 그 가정용 전력의 요금 체계가 그 기본 요금이 지금 봄이기 때문에 이제 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kWh까지 쓸 때는 누진제가 적용이 그 기본이 되고 이제 가정용 요금은 이제 누진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00을 넘어서 300까지 하게 되면 이제 누진 두 번째, 그다음에 그 위에 나머지. 근데 이제 200kWh까지 쓸 때는 kWh당 한 120원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200kW를 넘었을 때는 kWh당 214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0kW를 넘었을 때는 kWh당 307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전력 상계거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청국장님 댁에서 이번 달에 전력을 봄인데 한 250을 쓴 거예요. 250을 쓴데 송국장님이 집에 그 V2G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전력을 충전해서 그 전력을 가정이 방전해서 쓴 게 이제 이 VP 데이터 풀에 다 잡히거든요. 잡혀서 거기에서 51을 그걸로 쓴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상계 처리하게 되면 199만 나옵니다. 그러면 누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관리인데, 이거는 그 배전망 자체가 이제 우리 막 포화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송배전망 자체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늘려야 되는데 이러한 그 우리 유연성 자원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이런 데 저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송배전망 자체를 안 늘려도 되는, 이게 그 전력망 회피라고 해서 우리 전문 용어로는 NWVS, AS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한 그 그런데 비용 자체가 회피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재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델입니다. VPP와 수요 역시. 수요 역시는 크게 그 세 가지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P2G 기술은 잘 아시겠죠? 이제 파워 투 가스, 이제 잉여 전력이나 그런 재생에너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린 수소로 전환해서 이제 하는 모델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이제 동부 지역의 재생에너지 여건이 좀 풍부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사이트에 그 직접 관한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온 사이트로 그 잉여 전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수소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산단 같은데 이제 알리백도 하는 이런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2H 기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 개인적으로는 우리 MBC 소국장님께서 일본 가셔서 직접 취재도 해서 방송도 많이 내보내는데, 결국에 그동안 제주도가 조금 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열 에너지로 그 전환을 해서 우리가 그 사용을 하는데, 우리 이제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조트 분야, 그리고 이제 어디입니까? 에어라 아파트 이런 데, 그다음에 그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우리가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원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그 가정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이제 원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제주도의 에너지 자체가
보면 우리 가정에 쓸 때 그 도시가스, 그다음에 이제 LPG 이렇게 이제 도시가스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17.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가스는 어쨌든 간에 그 경제성이 나와야만 그 망을 확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LPG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LPG 배관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LPG 배관망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읍면 지역에 이 과감하게 우리 P2H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게 더 그 효율성이라든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DR 제도입니다. DR. 이게 수요 관리 제도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DR은 전기가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 이제 DR에 참여하는 고객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세요. 그러면 그 줄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DR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DR이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DR. 이거는 거꾸로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 시간에 전기를 사용을 해요. 그럴 때 이제 보상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통해서 그 수요 혁신 모델로 이제 그게 세 가지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두 가지 모델은 다 말씀을 앞에서 드렸네요. 근데 이제 그 P2H에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P2H를 설치하기 전에 연 수용과의 에너지 요금이 한 200만 원 나옵니다. 이제 전기, 유류, 가스 200만 원 나오는데, P2H를 설치하게 되면 요금이 60만 원이 나옵니다. 60만 원. 14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고객 수용가에서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보다는 이제 먼저 선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사업체에서 선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렌탈료로 112만 원을 렌탈료로 회수를 해가고 수용가는 28만 원의 이득을 넣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설치 전에는 20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이제 설치 후에는 17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연간 한 28만 원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TR 이거 제가 앞에 다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도가 하고자 하는 모델은 이게 세 가지인데, 여기에는 총 2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제주도 기업이 9개죠. 제주도에 기반을 둔 기업이 9개고, 결국에 하다 보면 관련된 기업들이 제주도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본사를 이전하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왜 기업이냐? 우리가 이제 분산의 특화 지역을 지정 신청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간 기업이나 기초 시군구에서 이 사업 제안을 합니다. 사업 제안을 하면 이 광역시도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부에 신청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LG엔솔,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같이 컨소 내지는 그걸 뿌려가지고 이 도에 제안해서 우리가 그거를 정책으로 위반해가지고 특화 지역을 신청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 지역이 가져오는 변화,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다수 주체가 그 참여함으로써 시장이 좀 다변화될 수 있다. 또 새로운 산업,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 지자체,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좀 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의 정량적으로 보면
도내 전력망이 안정화되고 유연성 자원이 증대될 거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그 잡은 게 지금 2032년까지 경제성 효과 분석을 했는데 누적 자원 확보 용량이 8,096메가와트. 이거는 2023년에 출력 제한량의 45%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면 그 투자액과 매출액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기업 일자리도 한 1,970명 정도 창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 구조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수익이 나야 참여하기 때문에 VPP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분산 자원을 통합 관리 제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분산 자원으로 참여하는 사람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모델이 생기는 거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실시간 시장에 참여하고 또 잉여 전력도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된 그 수익 모델이 나오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제주 전력 시장을 운영하면서 그 출력자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장 궁금한 도민 어떤 거냐 도민에게는 뭐가 들어오느냐 이런 거 보면 일단 그 V2G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낮을 때 충전하고 비쌀 때 타면서 그 차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지금은 우리가 그리드에 해서 그 충방전을 하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P2P, 피어2피어라고 해서 그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이제 수익 모델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DR에 참여하게 되면 아까 이제 그걸 보상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볼 때 DR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은 아무래도 이제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관리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DR 참여 여건은 가장 좋다. 그런 말씀드리고, P2H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기의 연간 비용의 절감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 수익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지막 같은데요. 요즘 그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전력에 대해서는 특정 기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이러한 것 중심으로 이제 그동안 그 전력 시스템 운영이 됐다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그 에너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참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참여를 적극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주는 에너지를 쓰는 걸 떠나서 우리 도민들이 에너지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프로슈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저희는 에너지 민주주의로 보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아리베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가 그 에너지 대란 정책을 발표하고 그 정책을 하나하나